안신혜입니다. 오늘로써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랠리가 8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대기 자금도 1년 내 월말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점 매수하려고 그럴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심리가 이번에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이 진짜 저점 매수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시기냐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있었던 이런 상승도 어떤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할 수 있으니 이때를 이용해서 오히려 더 담는 게 아니라 포트를 좀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펀더멘털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었으니, 그리고 중국 쪽에서 부양책 얘기들도 나오고 있으니 지금 사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지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영롱 앵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때다 싶어요. 저처럼 저가 매수 고민하고 계신 분들 꽤 많을걸요? 그렇죠.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규모가 날로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 네. 추격 매수하느라고 아니면 물타기 하느라고 점점 X가 커지는 분들도 없진 않을 거란 말이죠. 때문에 그런 패착을 면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포트에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을 오늘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각가지 상황들,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저희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보면서 종목별 투자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예,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혜 앵커. 드디어 인기 종목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색채가 좀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창의 에탄올 말고는 종목들 찾아보기 힘든데요. 대신에 그 자리를 정유주 바닥 찍었나 하는 관점에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SK 이노베이션 종목도 보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는 3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기 있는 종목으로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키스트부터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요. 와, 7명에서 군무를 추고 있습니다. 무슨 흑조 같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이 2월 21일 컴백을 확정을 했는데 그 전에 미리 신곡을 일부 공개했는데 블랙스완이라는 곡입니다.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10개월 만에 컴백인데 관련 종목 인기는 또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요. 저희는 인기 종목으로 키스트를 1월 8일 이미 매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께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가 제시한 목표가를 이미 달성했거든요. 36% 수익 중인데요. 세 자릿수까지 한번 가볼까요? 아니면 오늘 반락하는 기미가 좀 심상치 않은데 여기서 청산 의견 나올 건지 결단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GS 리테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긴 한데 대체로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팽수 그림이 보이네요. 발렌타인을 앞두고 팽수 관련된 상품을 내놓을 출시 예정을 밝혔는데 와, 지갑 여는 방법은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품력 이처럼 높이고 또 상생 지원 밝히면서 새 가맹점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GS 리테일인데요. GS 리테일 올해도 편의점 왕자 1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 투자 관점에서 어떨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DNC 미디어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웹툰, 웹소설, 유료시장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됩니다. 올해는 업력도 강점일 것이고요. 신규 콘텐츠도 계속 잘 뽑아내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전망이 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아무래도 실적 효과로 고공행진했다고 하지만 신고가 찍고 횡보하다가 오늘 장중 마이너스 6% 가까운 하락하는 점은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 과연 싸게 살 기회가 맞는지 아니면 제 격까지 빠질 만큼 더 빠져야 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드리고 투자 판단까지 들어보시죠.
예, 인기 있는 종목들,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전략 이번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키스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키스트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1월 8일에 이 시간 통해서 또 본부장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36.52%의 수익권, 여기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아마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뭐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좀 AS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뭐 당연히 방탄소년단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컴백이 확실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전에 한번 또 슈팅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신곡이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일부 이제 공개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방탄소년단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전부터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컴백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타나게 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엔터주들이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컴백을 하면서 그 업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작년에 워낙 안 좋았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또 소셜 50에서 뭐 164주 이상 1위 기록을 하면서 이제 뭐 엄청난 기록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될 때마다 주가는 다시 한번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일단 모멘텀, 컴백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시점이고 곡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또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이슈 때문에 노래나 엔터나 게임 이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봐서도 굉장히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점이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들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글쎄요, 투자 의견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보다 좀 가격이 올라 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때 당시에 얘기해 주셨을 때 키스트가 목표 주가 2,940원에 손절가 2,300원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유효하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목표가 이상까지 이제 급등이 나오는 분들에서 잘 지켜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급등이 나올 때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승한 지점에서 다시 한번 좀 상향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언뜻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일단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손절 라인을 익전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급등한 이후에 일시적인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백 일정과 그다음에 앞서 선보인 그런 곡들이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전례를 봤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목표 주가 3,650원과 손절가 2,945원을 잡아줬는데요. 우리 안에서는 뭔가 레벨업 된 기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목표 주가가 이번에는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혔고요.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송 당시를 기억해 보자면 그때 아마 띵동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탑픽 종목으로 이거 가냐 했더니 엔터주 안에서 탑픽 종목은 오히려 YG엔터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일단 뭐 YG엔터가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좀 주요 토픽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업종에 대한 개선 기대감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이 돌아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엔터주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YG엔터를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YG엔터도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 좀 상승을 많이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기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탑픽으로서의 매력도 YG엔터까지 잠깐 짚어봤고요.
띵동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질문일까요? 지금 너무 엔터 쪽에서 국한된 것 같아서요. 비메모리 쪽으로도 좀 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개장과 동시에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비메모리 분위기 좋은 가운데 이 방탄소년단 컴백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는 LB세미콘 투자는 어때 보이십니까? 네, 뭐 LB세미콘도 이제 과거에는 사실 방탄주로 완전 묶이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본업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일단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워낙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뭐 2배에서 3배 이상 더 크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좀 집중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이 LB세미콘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2년 사이에 6배나 오를 정도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과거에는 LG 쪽에만 좀 집중된 그런 공급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뭐 삼성이라든지 대형 고객사들을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로 확대가 되면서 올해까지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과 그 관련된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뭐 OLED TV 관련된 범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지켜보셔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우리 엔터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체를 물어보나 좀 다른 생각하다가 질문한 건가 했었는데 LB세미콘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BTS라 엮여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엮였었기 때문에 네. 한번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 여전히 매력적이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관련 종목의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군으로 넘어가자면 GS 리테일인데 여기는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오늘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뉴스들 보면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닐 순 있겠습니다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뭐 마스크나 손 세정제 때문에 이게 같이 좀 묶여 있는 감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포인트들을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편의점에서 마스크라든지 그런 거 행사 네.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좀 같이 엮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그 부분보다는 이제 편의점 업계의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업계의 지각 변동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이제 점포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제 CU와 GS 같은 경우는 점포 수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간격이 많이 좁혀졌는데 최근에 이 간격이 좀 넓어지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올해부터 재계약되는 그런 점포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점포를 또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편의점 쪽에서는 이제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맹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지원 정책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들이 어떠한 이제 기업과 계약을 맺는지를 조금 향후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한 폐렴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엮여 있기는 하지만 우한 폐렴보다는 본업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서치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모멘텀이 이제 곧 발렌타인데이라고 발렌타인 모멘텀까지 GS 리테일에 좀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좀 본업에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줬고 특히 점포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들도 이 종목군 볼 때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투자 의견 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장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좀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나 저저번 주에 언뜻 이제 도쿄올림픽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예. 편의점주들을 이제 좀 슬슬 볼 때가 됐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관련된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수 증가에 대한 그런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그 자체가 이제 실적에 관련된 부분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도쿄 올림픽까지 점점 편의점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는 오늘장보다는 조금 내일장에서 좀 조정이 이제 변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좀 매수하거나 오늘 종가에 좀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45,000원, 손절 라인 39,0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가 39,000원,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C 미디어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저희가 김민수 대표와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종목이고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직접 이 종목을 물어본 게 아니라 플랫폼 업체 얘기를 하다가 컨텐츠에 집중하자라면서 이 종목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본부장님께서는 이 종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관점도 좀 궁금해지고요. 포인트 잡아주시죠. 네, 일단은 뭐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이제 이 방송 나오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뭐 OTT라든지 생활 환경에 대한 그런 변화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시더라도 관련된 매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웹툰이나 웹소설로 가장 좀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학창 시절에 보셨던 무협지라든지 그 관련된 부분들을 거의 다 이 회사가 좀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일단 좀 유서가 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페이지와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고요. 카카오 페이지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이 한 60에서 80% 사이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이 종목도 이제 비슷한 기간 동안에 약 30% 이상씩 꾸준히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내에 대한 이런 만족도가 해외에서도 지금 수출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이 컨텐츠라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차 그냥 단순히 저작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IP를 활용한 굿즈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확장이 돼서 굉장히 좀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실적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또 해외에 대한 그런 수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지켜봤을 때는 해당 종목은 좀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 당연히 뭐 매수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건 가격 전략입니다. 김민수 대표가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상단 29,000원에 하단 2만 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단 26,000원에 이제 손절 라인은 21,400원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목표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 게 일단 해당 지점을 돌파를 할 때 이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전형적인 신고가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그 부분에서 한번 미끄러졌었고 좀 많은 윗꼬리가 좀 생겼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해당 가격을 좀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뭐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생활 패턴이나 흐름들을 봤을 때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올려가면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좀 설계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어요. 손절가 21,400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우선 1차적으로 26,000원 얘기를 해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또 잠잠하던 안신 앵커가 띵동을 눌렀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MSG 좀 쳐가지고요. 지금 말하시는 도중에도 낙폭이 뭐 마이너스 0.23%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올랐고요. 차익 실현 매물에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5.51%까지 하락하잖아요. 지금 담는 거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 급락이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이제 공포 심리가 좀 형성이 되고 좀 무너지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상단 부분에서 특히 조정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현재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워낙 대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뭐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유럽 시장에서 웹툰이 굉장히 활발화되어 있고 그 관련된 수출
이제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수요도는 점점 높아질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때 DB 하이텍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13,500원부터 꾸준히 상승을 할 때 이때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차익 실현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신고가를 오랫동안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저는 동종목도 좀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드린 거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때 그럴 때 그런 위험을 좀 피하기 위해서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드렸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지를 해주신 것처럼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짚어줬어요. 오늘 장에서 급락하고 또 한 번의 조정이 안 나오리란 법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시되 그래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으니 26,000원대 저희들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안신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